자, 이제 연대 면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어땠어? 일단 연세대학교 면접은 고려대학교 면접보다는 비교적 시간도 짧고 시간, 그럼 준비 시간도 거기서 동일하게 줬나? 준비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8분. 상당히 좀 준비 시간이 줄었네.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을 그 화면에다가 비대면 면접이었는데 그 말하는 시간도 역시 5분. 그 태블릿에 네, 태블릿에. 켜놓고 네. 형식은 다 동일하구나. 그렇죠. 어. 네. 딱 5분 주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문제 수도 2문제로 고려대에 비해서 한 문제가 더 적었습니다. 네. 말하는 건 5분? 네. 5분 딱 끝나니까 그냥 녹화 끝나버리고. 그렇죠. 네. 야, 근데 드는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비대면이고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야. 솔직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한테 그렇죠. 그 인원을 주잖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녹화하는 사람이 그 면접에 참여한 인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거고 네. 그 인원들을 면접관들이 내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네. 왜냐면 일단은 연세대 학교 그 입시 5강 같은 걸 보면 그 1차 점수가 60% 들어가고 2차 면접이 40% 반영 비율로 들어가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 면접의 비중이 서류보다 되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5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실 그 학생의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능력 자체를 온전하게 100%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연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통과 의뢰 같은 형식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당락을 가르는 듯한 느낌은 네, 아니었다? 면접으로 아마 당락이 갈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도 사실 붙었는데 네. 그 붙은 것 자체도 면접을 잘 봐서 붙은 듯한 느낌은 아니야? 고려대 자전은 학업우 수형인데 면접이 없었으니까. 네. 사실상 학업우 수형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죠. 어떻게 보면 4합8이라는 전국 모든 대학교들 중에서 의대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가장 어려운 수능 최저니까. 자, 4합8 고려대학교 내신은 4합8이라고 했는데 그럼 4합8이라고 하면 국영수 탐구 중에 네, 국영수 탐구. 탐구는 한 과목? 네, 탐구는 한 과목만. 한 과목 중에 그러니까 두 과목을 보지만 그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되는 그쵸. 형식으로 4합8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4합8 본인은 어땠어? 수능에선? 저 수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애초에 제가 수능을 막 스카이를 갈 정도로 뛰어나게 잘 보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내가 2학년 때 봤던 도연이 점수로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잘 볼 때는 뭐 거의 몇 개 안 틀린 적도 많았었잖아. 그렇죠. 근데 근데 3학년 가면서는 사실은 2학년 때 성적이 그만큼까지는 안 나왔었던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좀 유입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2학년 때 학평 때 봤던 그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실력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운도 있었고 또 아니 본인 했던 걸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운이 어딨어? 운이 매번 그렇게 어떻게 나와? 나름 했었던 건데 이제 그 공부의 방법이나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추구했었던 대입의 형태가 네. 기본적으로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학종이나 좀 이쪽에 좀 주안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뭐 수능이 좀 그 원하는 만큼 안 나왔던 거지 뭐 운 때문에 고2 땐 잘 나왔었다 그런 거는 내가 볼 땐 좀 아닌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싶고 서울대 면접은 어땠어? 일단은 서울대 면접은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울대 그러면 면접의 대략적인 거 한번 말해줘. 일단은 서울대 면접은 저는 종교학과를 지원했으니까 인문대학 소속이어서 인문대학 학생들끼리 따로 일단은 그 인문대학 건물 앞에 일단 집합을 하고요. 집합? 네, 오케이. 집합을 집합부터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해서 거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디 과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쭉 뭐 네. 유치원생들 줄 네, 서놓고 네, 그렇게 이제 자 여기 무슨 과 따라오세요. 그러면 네. 이제
종교학과니까 그쵸. 종교학과면 삐약삐약거리면서 이제 쫓아간 거네. 네,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다른 그 과들은 1층에서 봤던 것 같고 불어불문학과랑 종교학과만 따로 따라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중간 대기실에 잠깐 있고 또 다시 그 친구들끼리 다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불문과랑 종교학과랑 나눠져서 이제 제가 알기로 18명, 저희 학교는 저희 과는 9명을 뽑았으니까 면접은 2배수였고 딱 2배수? 네, 그래서 총 18명의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그 대기실에 있었어요. 아, 오케이. 자,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네. 그러면 그 각 대학별로 네, 그러니까 단과대별로 그쵸.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자 어디 뭐 공터 같은 데가 있나 보지 그러면? 그냥 네, 공터도 있었고 네, 뭐 건물 앞에나 뭐 건물 이런 앞에서, 데 네. 해놓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과별로 나눈 다음에 네. 저 뭐 이렇게 뭐 팻말 같은 게 있었어? 아니, 팻말은 팻말은 없었고, 네, 그냥 이제 거기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자, 뭐 종교학과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쭉 그런, 끌고 그런 가는. 느낌. 네. 네. 오케이.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제가 그 일단 신분증 검사 이런 것도 막 하고요. 그러니까 수험표 검사 하고 이제 번호를 알 때 뭐 면접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아마 4번이었을 겁니다. 좀 그래도 일찍 본 편이죠. 그래서 4번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려대 연세대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을 볼 때 고연대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긴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좀 더 그때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히려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떠한 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면접 학원에서도 그렇게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해서 말이 좀 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실전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일부러 대기실에서 대기를 할 때도 긴장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긴장을 하면 더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시험을 보면서 쌓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쵸? 그랬겠네. 네, 쌓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결국에는 제 4번 제 순서가 왔고 또 이제 또 다른 대기실에서 이제 거기서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냥 원래 처음 대기실에서 그냥 대기만 하다가 네. 뭐 그럼 자료 같은 것도 다른 거 볼 수가 없어? 네, 거기서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짐은 또 다른 장소에 짐은 이제 앞에 가방에다 놓고 두고 그거는 건드릴 수 없고 네, 건드릴 그냥 수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하는 거네. 네, 네. 스마트폰도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책도 못 보고 다. 책도 못 보고 그냥 네. 이렇게 대기만. 그 대기 시간은 처음에 대기했던 시간은 얼마나 됐어? 처음에 대기했던 시간이 한 45분 정도? 그것도 적지 않은데? 45분 가만히 있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45분 대기하다가 대기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는 제시문을 읽는 그 장소 대기실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 분 요원분이 한 분 계셔서 시간이 되면 딱 30분을 체크를 합니다. 30분. 네, 왜냐하면은 인문학 세트가 있고 사회과학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두 문제에서 네 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게 해서 총 30분을 거기서 푸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30분 동안 딱 제시문을 봤는데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다 준비가 됐던 거구나. 네, 약간 이거 잘하면 찢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과 모든 이제 기술들 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전략들 같은 걸 다 써가지고 이제 자신감 있게 면접실에 들어갔죠. 약간 그 뭐 중간에 메모를 할 수 있는 네, 메모도 할 수 있고 메모를 네. 보면서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똑같이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저한테 내 예상 외로 사회과학쯤부터 먼저 풀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저한테. 예상에서 살짝 네, 벗어났네. 네.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여전히 찢을 수 있다 나. 네. 그래서 되게 말을 잘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말하면서 긴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말하면서 풀릴 텐데. 네, 근데 저는 정반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을 막 엄청 준비된 대로 계속 말을 쏟으니까 오케이. 이제 교수님들이
중간에 끊으시면서 학생 다 좋은데 조금만 진정하라고 조금만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치졌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열정이 과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조금 다시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다시 계속 면접을 이어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이걸 너무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욕심도 크고 그렇지. 이제 긴장도 되고 하니까 목소리도 되게 커지고 막 눈을 되게 막 이렇게 지금보다 더 똑바로 뜨면서 불알이었다라고 눈을 되게 표현하죠? 불아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래서 계속 진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래도 사실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용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 답변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내용적으로만 좋았던 게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뭐 제도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인식적인 측면에 나눠서 어떤 사상가의 어떤 윤리를 어떤 덕 윤리를 이용해서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 생기부에 썼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그런 걸 소스로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생도 쉽게 할 수 없는 답변인 것 같다고 저도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나 진짜 찢었다. 네. 그래서 딱 7분 해서 약간 넘겨서 결국에는 그것도 15분이 맥시멈이었으니까 딱 15분 꽉 채워서 나왔죠. 그리고 나온 순간 됐다는 생각을 했었죠. 나 이제 관악으로 다닌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면접만 봤을 때는 이거는 딱 2배수잖아요. 평균 이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 이상을 하고도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솔직히 여기 지금 18명 왔는데 이거 나보다 이 면접을 잘 본 사람 없을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사실 결과는 아쉽게 저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정말 딱 결과 보고 그래도 저는 제가 나름 신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합격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그래도 불합격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막상 불합격을 받으니까 많이 충격을 컸죠. 왜 그러냐면 면접을 조금 아쉽게 봤다면 면접 핑계라도 좀 될 텐데 그쵸, 네. 면접이 완벽했는데 역시 내신이었나? 이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또 도현이처럼 분석 잘하는 친구라면 나름 낙방의 이유를 또 분석해봤을 거 아니야. 네.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내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1차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들도 그렇고 그 면접을 통해서 어떤 등락을 확 바꾸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딱 확 그렇게 변동시키는 그러한 일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걸로 보자면 제가 1차 서류 점수에서도 분명히 맨 끝이 아니었을까. 거의 최하위권. 네, 최하위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면접을 아무리 많이 예를 들어 1등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네. 거의 18명 중에서는 최하위였기 때문에 네. 좋은 점수를 받았어도 올라가는 데는 그쵸.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면접을 잘 봤다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아. 제가 잘 봤다고 생각해도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사실 잘 봤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제가 너무 많이 잘 봤다고 제 자신에게 취해 있지 않았나. 실제로는 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순간에 저에게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 그 충동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딱 잘 봤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때 그 기분 느낌만 갖고 이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면접관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든 순간도 있었어요. 이제 네. 떨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 네, 그렇죠.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니 네. 근데 아마 도현이 정도가 본인이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잘 봤다면 내가 봤을 땐 면접 점수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은 같이 비교해 보면 그 서울대는 종교학과, 네. 지금은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 가면 경영 쪽으로 아마 네, 그렇죠. 잡고 있겠지. 그러면 사실은 고대 경영이랑 서울대 종교학과 단순 비교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크게 밀리진 않아 보이고. 그러면 도현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됐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향은 좀 어떻게 잡고 있어? 일단 먼저 저는 자유전공학부이지만은 결국에는 저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고대 법대의 후신으로서 그쵸. 학교에서 법대가 이제 없어지고 그만큼 네. 티오가 생겼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대와 같이 밀어주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제 2전공으로 이제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융합 전공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이제 법학이랑 형법, 민법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배우는 전공이라서 법 공부도 계속 할 생각이고, 또 제 1전공으로 저는 경영학과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경영학과 공부하면서 회계사 시험도 볼 생각이 있고요. 회계사? 네, CPA를 준비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로스쿨 쪽 아니었었어? 내가 그 전에 듣기에는 그쪽으로 내가 들었었던 것 같아서. 네, 둘 다 준비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둘 다 같이 볼 거야 그러면? 일단 CPA 먼저- 붙고도 로스쿨 갑니까? 그래야죠. 오. 근데 사실 로스쿨이라는 시험은 리트가 또 되게 그치.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트라는 시험은 사실상 성적이 오르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저는 로스쿨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만약에 제가 로스쿨에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의 길을 열고자 하나 좀 더 먹고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나는 도현이를 이제 한 2년 넘게 이렇게 이제 봐오고 있지만, 네가 가진 능력이나 혹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서 언제나 본인을 너무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 너 그 정도 아니야. 뭐 네,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예비해 두는 뭐 사람의 성향이야. 뭐 본면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하셔서 또 사회에 또 많이 기여해 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도현이의 삶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많은 사실은 수험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한 네. 사실은 삶이고, 그런데 또 조금 본인이 수험생으로서 혹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이런 점들은 나는 조금은 더 수정 내지는 보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좀 조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후회됐던 순간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2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의 위치,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자만했던 나머지 성적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고, 사실상 그 내신이 저는 되게 타격이 컸다고 생각해요. 제 입시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때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신이 굉장히 컸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많은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내신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어떻게 해서든 내신을 잘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건, 입시라는 거는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온 친구들은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적인 거와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노력한 대로 성실하게 해온다면은 어느 정도의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근접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몇몇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서 이렇지만, 사실은 도현이가 춤꾼입니다. 그 장기자랑에서 거의 메인 댄서로서의 또 역할까지 네. 했었던. 그래서 올해 애들 장기자랑 준비시키면서 그 전년도 영상 내가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나는 2, 3년치 영상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재작년 선배들은 이랬다, 작년 선배들은 이랬다 했는데, 그때 후배들이 충격 먹은 1위가 도현이었어요. 거기서 그 어머님이 누구시니 그 춤 기억나지? 네. 거기에서 그 메인 댄서로서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도현이가 성실하게 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 3년 내내 공부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중하고 해야 될 거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놀 때는 놀고 네. 또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면 더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더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또 이제 도현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수능 성적은 전체적으로는 어땠었어? 좀 수능 아쉬웠다라고는 성적은 하지만 그쵸, 그래도 아쉬웠죠. 고려대학교 최저 등급은 채웠으니까 네. 일단은 국어가 제일 아쉬웠어요. 국어는 3등급이 나왔었고. 3위 네. 근데 원래 사실은 3까지 거의 안 내려갔었었는데 아니요. 근데 고2 거는 항상 1을 맞았었는데 제가 고3 모의고사를 계속 치면서 고3 거는 이상하게 그 정도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뭐랄까 고2 거는 계속 그냥 눈으로 대충 풀어도 읽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많았고 감으로도 풀어도 맞는 게 많았는데 고2 때까지는 네. 고3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고 또 추론도 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는 원래 고3 때는 모의고사가 한 2, 3 정도에서 왔다 네, 갔다 그렇죠. 했었어 네. 그렇게 했었고 수학은? 수학은 정말 감사하게도 2등급이 나왔죠. 네. 그것도 2, 3 수학은 항상 2등급이었어요. 항상 2? 네. 계속 쭉 2등급이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결국 1등급은 못했지만 그래도 2등급이라는 점수도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영어는 정말 아쉽게 88점을 맞아서 네. 항상 제가 그 1% 그러니까는 1등급 비율이 1%였던 육모를 제외하고는 다 언제나 1이었네. 네, 언제나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그래서 저도 수능 때는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판에 빈칸 문제에서 조금 밀리면서 네, 그러면서 아쉽게 자 그러면 3, 2 이것만 해도 7이네. 네. 무조건 탐구 중엔 1이 하나 있었어야 됐겠네. 그렇죠. 네. 그 사탐 선택 과목은? 사탐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쌍사. 네. 1회 출연자 신승주 학생과 같이 쌍사. 네. 그 중에서 동아시아사는 2개를 틀렸거든요. 2개. 3점 틀려서 그러면 1등급 힘들었을 텐데. 네, 2등급도 안 나왔습니다. 3위? 3위 나왔더라고요. 아하. 네, 그건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세계사가 47점으로 딱 턱걸이로 1등급이 돼서 다행히 최저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계사가 좀 문제가 어려웠던 거에 네. 되게 고마웠겠다. 근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짜. 그 동아시아사, 세계사 둘 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시험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뭐 세계사 해설했지만 해설하면서도 조금 더 확실히 좀 까다로운 게 많이 느껴졌었다 보니 아마 더 그래도 어쨌든 운 좋게. 그러면 세계사 1이 나와주면서 그 4합8이 완성이 됐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 1회 출연한 그 신승주님과 똑같이 사실 세계사를 하지 말고 그냥 사회문화를 선택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고3 때는 고3 초반에는 어떤 과목 선택했었어? 참고로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고2 때 과목이 세계사, 정법, 윤사고 3학년 때가 생윤, 사문, 동아시아사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쌍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사문 내신 공부를 하면서 그치. 그래도 내신 공부를 한 그 전력이 있으니까 사문으로 그대로 밀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여름방학 되기 전 7월쯤에 그냥 동사 사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문을 하는 게 조금 불안했었어요, 많이. 어떤 점에서? 승주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렇죠. 저도 아무튼 정시로 대학을 갈 게 아니라 수시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를 가장 맞추기 쉬운 건 사실 사회탐구고 그 사회탐구 1등급을 꼭 맞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제일 잘했던 과목인 세계사를 버리는 게 조금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회문화를 그냥 하지 말고 원래 했던 것처럼 쌍사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 생윤만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사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도연이 세계사 아니었으면 고대 최저
빠듯했어요. 예, 어쨌든 세계사가 살려줬습니다. 네. 예, 뭐 당연히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 어려운 또 시험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결과까지 좋아서 좋고, 남은 이제부터 이제 또 대학 생활이 열리니까 열린 대학 생활에서도 더 힘내서 네. 더 이제 좀 더 준비했었던 뭐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또 로스쿨 또 잘 그렇게 준비해서 그 이후에 더 멋지다. 내가 근데 도현이 이렇게 보면 아마 고등학교 생활보다는 대학교 생활이 더 찬란하게 빛나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겸손하게 본인이 항상 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충분히 그렇게 살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힘내주시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완터뷰 진행하고 싶은 여러 학생들, 또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언제든지 또 뭐 제 이메일이랑 인스타 아이디 지금 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제가 또 그 자세히 보기 안에도 이렇게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원하는 분들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스케줄 잡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후배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인터뷰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입시라는 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지금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거나 혹은 실망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나와서 좋은 얘기해 주셨던 도현이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 다 나눌 것들 다 나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두 번째 완터뷰 참가자였던 김도현 학생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내는지 아까 봤죠? 네, 봤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하고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